네, 학생 여러분, 지금부터 캐드, 오토캐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1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112페이지 보시면 캐드 시작하기 이렇게 되어 있고, 113페이지 보시면 캐드 화면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뭐 요 부분 있죠. 홈, 삽입, 주석에서 이렇게 쭉 요 부분하고 이 밑에까지 요 부분을 리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본. 그래서 캐드에 메뉴들이 주로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조그마한 버튼이 보이시죠. 요걸 클릭을 하면 리본 메뉴가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아이콘이 나왔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렇게 계속 돌면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리본 메뉴가 없어졌을 때 요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격자 무늬가 있는 곳에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요 왼쪽에도 보시면 작은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선 그리기, 화살표, 오각형, 뭐 사각형, 호 이런 거 그릴 때 명령어 대신 사용하셔도 되고요. 위에 있는 것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요 부분 명령 입력 이렇게 써 있는 요 부분이 명령어 입력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 입력 창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여기 있는 아이콘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되도록이면 명령어 입력 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것이 오토캐드 2016 버전인데 여러분들은 집에 설치한 것이 뭐 2018, 뭐 2019, 2020 버전, 2021 버전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이 달러도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캐드를 하러 간 컴퓨터의 상황이 화면 보는 그 뷰가 좀 달라 보일 수가 있어요. 버전에 따라서. 그런데도 그때는 이 명령 입력창은 항상 똑같이 명령어는 다 존재를 하고 다 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명령 입력창에다가 실행 명령어를 치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왔던 화면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4페이지 보시면 도면 열기와 저장이 있는데요. 뭐 이건 어느 프로그램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 위에 보면 열기 버튼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저장 버튼 보이시고 그 옆에 보면 있는 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사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기능키가 F1부터 F11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있는 기능키들을 사용을 하면 좀 더 이제 편리하게 빨리빨리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것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3 있습니다. F3 객체 스냅 켜기 끄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객체 스냅 켜기 끄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면 요거도 객체 스냅 요 버튼을 클릭을 해도 객체 스냅이 켜졌다 꺼졌다 합니다. 그리고 옆에 조그만 그 화살표 삼각형을 누르시면 객체 스냅을 여기서도 체크할 수가 있고 요 밑에 거 객체 스냅 설정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객체 스냅 그 설정 창이 뜹니다. 요거를 오스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오브젝트 스냅 해가지고 여기 보면 끝점, 중간점, 중심점 이런 거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캐드를 하다 보면 오스냅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끝점을 마우스가 자동으로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스냅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건 필요할 때 사용하시고 또 필요 없을 땐 껐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요 오브젝트 스냅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이 F3라는 펑션 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7에 보면 모눈 켜기 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모눈이 켜져 있죠. 그래서 F7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모눈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이런 토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8 보면 모눈 직교 켜기 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라인. 자, 이렇게 첫 번째 점을 클릭을 하고 보면 지금 이제 다음 점을 클릭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럴 때 보면 아무데나 이게 마우스가 다 가죠. 자, 근데 F8 직교 모드를 켜게 되면 마우스가 90도 간격으로 이렇게 수평 수직 방향으로만 마우스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직선이나 수평선을 그릴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직교 모드 켜기 끄기 F8 기능이 되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116페이지 보면 직교 모드 3번에 네모 3번에 보면 직교 모드 F8 방금 설명드린 거 자세하게 적혀 있고요. 그거 한번 다시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4번의 객체 스냅 F3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고요. 나머지는 책을 보시면서 연습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보면 좌표 이해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CAD는 좌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이렇게 있는데 절대좌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수학 시간에 배웠던 XY 그래프 상에서 뭐 X좌표, Y좌표 정해져 있는 값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라인 같은 경우에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그럴 때 마우스를 찍지 않고 0,0 X축, Y축 그 지점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엔터를 치면 0,0이라는 점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지점을 예를 들어서 100, 100이다 이렇게 하면 선이 이렇게 그어지게 됩니다. 0,0에서 100, 100까지 줌 5를 해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0,0 지점에서 100, 100 지점으로 이렇게 X축 100, Y축 100 한 그 지점으로 이렇게 첫 번째 점은 0,0, 두 번째 점은 100, 100 이렇게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절대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좌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두 번째 보면 상대좌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상대좌표는 뭐냐면 첫 번째 시작점에서 이동하는 만큼 상대값이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대좌표는 임의의 점으로부터 도면을 그릴 때 매우 유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AD를 하다 보면 절대좌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상대좌표와 상대극좌표를 사용을 주로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상대좌표 예를 들어보면 또 라인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라인하고 첫 번째 점을 임의 점을 잡습니다. 마이크로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지금 직교 모드가 먹혀 있는데 F8 누르면 직교 모드가 풀리겠죠. 자, 이렇게 돼서 요 점으로부터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절대좌표와 상대좌표를 구별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다가 골뱅이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다음 점은 어떻게 되냐면 골뱅이 요 점으로부터 X축으로 100 콤마 Y축으로 100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되겠죠. 요 점으로부터 X축으로 100, Y축으로 100 간 만큼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절대좌표로 그린 거하고 상대좌표로 그린 거하고 크기는 같습니다만 시작하는 위치가 다르죠. 그래서 상대좌표는 골뱅이를 앞에 붙인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8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상대극좌표가 나옵니다. 자, 이 상대극좌표는 각도를 가지고 조금 아까 상대좌표는 임의 점으로부터 X축 변이, Y축 변이 값을 집어넣었다면 상대극좌표는 임의 점으로부터 길이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각도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라인. 자, 임의 점을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상대극좌표도 상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에 골뱅이를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골뱅이 써 있죠.
자, 골뱅이. 다음에 그 길이, 선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선의 길이는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100. 자, 그 다음에 각도를 표시해 주게 됩니다. 각도. 각도는 키보드에 보시면 화살표 모양 M자 옆에 있는 물음표 옆에 있는 화살표를 표시해 주면 됩니다. M자 옆에 있는 거 화살표 표시해 주시고 각도 예를 들어서 45도다 하고 엔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요 점으로부터 길이는 이 선의 길이는 100입니다. XY축 길이 변이 100이 아니고 선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란 얘기죠. 근데 각도는 45도로 선을 그려라 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표는 크게 절대좌표, 상대좌표, 상대극좌표를 활용을 해서 선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그 명령을 쓸 때 그 좌표를 쓸 때 사용하시면 되는데 주로 상대좌표를 제일 많이 쓰고 필요에 따라서 상대극좌표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좌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위에 화면 확대와 축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줌 명령입니다. 줌 명령. 그러니까 화면을 자세히 보고 싶으면 확대를 하면 되겠죠. 또는 전체적으로 보고 싶으면 줄이시면 되고 요 하는 명령을 줌 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줌 명령은 간단합니다. 마우스 휠을 움직이시면 마우스 휠을 앞으로 밀면 확대가 되고 마우스 휠을 당기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우스 휠을 가지고 확대 축소를 하시면 상당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실시간 화면 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초점 이동. 자,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있으면 이거를 옮기고 싶다, 옮겨서 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합니다. 확대 축소할 때는 휠을 이렇게 굴렸죠. 마우스 휠을. 근데 얘는 마우스 휠을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화면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화면으로 이동해서 확대 축소하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화면을 CAD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